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학원 교사로 근무하는 30대 미혼모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내기까지 망설임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엔 분별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인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케이스입니다. 흔히 결혼하면 남성들이 효도하는 아들이 된다잖아요. 그게 꼭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더군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저도 뒤질세라 효녀가 되려 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지긴 했지만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을 돌이켜봐도 혼인을 끝낸 건 제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도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막상 작성하려니까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느낌이 드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하지만 저와 유사한 성향을 지닌 여성들이 세상엔 분명 많을 테니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쁜 남성을 참 선호했어요. 뭔가 그 차갑다가 다정한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와 결별한 그 지독한 남자가 딱 그런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쁜 남자랑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 가정 형편은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서로 비슷비슷했는데 그것도 제 기준에만 그랬을 뿐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자기네가 저희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시댁은 버스 운전을 하시는 시아버지, 전업주부 시어머니, 시집 안 간 4살 아래 시누이가 있었고 저희 집은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식당 일 하시는 엄마와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굳이 따지면 그래도 엄마 명의 아파트에 살던 저희가 더 경제적으로 나았던 것 같은데 친정 아빠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시댁에선 저희 집을 못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오래된 빌라에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참 당당하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콩깍지인지 뭔지 저는 바보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혼은 저희 2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어요. 연애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죠.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1년 남짓 만난 남녀다 보니 한창 좋을 때였고 남편이 제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하자고 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상형이라서 조금 더 연애를 한 후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어쩌려고 그런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했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쁜 남자를 길들여 저만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바보 같은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야생마를 한번 길들이면 그 말이 한 주인만 따른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정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었죠. 게다가 남편은 생긴 것도 잘생겼고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기도 해서 나름 혼자서 이 남자를 쟁취했다는 성취욕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면서 이 유부남을 부러움과 질투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어렵고 어리석었죠. 그래서 속도 위반이긴 했지만 결혼을 하게 된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저 혼자만의 착각이지만 양가 형편도 비슷하니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어요. 형편과 상관없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저희 엄마가 과부고 자기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은근 우월감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였을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면인데 이런 말 하게 돼서 유감이지만 저희는 애들 결혼에 보태줄 형편이 못 됩니다. 듣자 하니 사돈께서도 식당 일 하신다고 여유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애가 생긴 마당에 결혼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하든 지들이 능력에 맞게 월세라도 얻어서 살게 하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사돈께서는 생각해 두신 게 좀 있나요? 글쎄요. 결혼식이나 혼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도와줄 여유가 없는데 솔직히 애만 아니어도 굳이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따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생긴 애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래도 아이가 생긴 건 축복받을 일이죠.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딸의 시집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는데요. 애들이 모아놓은 거랑 제가 모은 것 같이 합치면 그래도 시집살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합가하면 시어머니도 불편하잖아요. 호우, 사돈, 허참, 사돈은 그렇게 현명하세요. 그거야 그렇죠.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좀 힘들겠어요. 그럼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는 될까요? 저는 그때 분명히 봤어요. 제가 시어머니 맞은편에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가 더 확연하게 잘 보였죠. 처음엔 자기들은 어렵다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한 푼도 못 보탠다고 씁쓸한 인상을 쓰더니 저희 엄마가 모은 돈이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활짝 피더군요. 그런데요. 시어머니의 기대찬 말에 저희 엄마는 당황하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여도 아파트 전세는 그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라면 아무리 작은 평수라도 2, 3억은 기본일 텐데 저희 엄마가 모은 돈은 그것보다는 한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도 상견례 전까지도 저희 엄마가 그런 돈을 모았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요. 상견례 전 이미 남편과는 서로 집 형편에 대해 모두 오픈했던 터라 저희는 신혼집이나 기타 결혼에 대한 비용은 우리 두 사람이 가진 돈에 맞추기로 얘기가 끝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에 저희 엄마가 돈을 모아놨다고 하자 남편 놈도 지네 엄마처럼 얼굴이 활짝 피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게 얄밉게 보이지 않더군요. 어쩌면 저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저와 남편이 그 덕을 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일이 우선이었고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도록 엄마는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며칠 뒤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엄마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 집 팔아서 너 신혼집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줄게. 뭐, 집을 팔아. 됐어. 내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떻게 엄마가 살던 집까지 팔고 시집을 가. 그냥 엄마가 모은 돈이랑 나랑 그 사람이 모은 돈으로 맞춰서 할게.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견례 때 보니까 그쪽 집에서는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눈치잖아. 어차피 너 시집 가면 엄마랑 경호 둘만 살 텐데 그냥 이 집 팔아서 너 전세 보증금 해주고 엄마랑 경호는 투룸 빌라나 갈까 해. 어차피 경호까지 장가 가면 엄마 혼자니까 그래도 될 것 같다. 대신 엄마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 살아서 엄마한테 갚아야 해. 모은 돈은 어차피 너 주려고 모은 거지만 이 집은 계획이 없던 거잖아.
경호도 장가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경호는 제 누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집까지 팔게 했다고. 원망하지 됐어. 엄마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줘도 돼. 뭐 월세 살면 어때? 종훈 씨네 집에서 아파트 전세 가라고 하면 우리가 대출 받지 뭐. 으이그, 대출 그거 한번 받으면 얼마나 돈 모으는 게 힘든 줄 알아. 너 애기 낳으면 돈 나갈 때 천지야. 그러지 말고 경호한테는 엄마가 잘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해. 엄마가 내일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야. 옆집이 뭐가 그러는데. 이 아파트도 낮긴 했는데 그새 값이 많이 올랐다네. 원래 올랐을 때 파는 거지. 그래도 이 아파트 아빠랑 엄마가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잖아.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네가 잘 살아서 보답하면 되지. 아마 아빠도 잘했다고 할 거야. 솔직히 이 아파트 많이 낡았잖아. 전에는 한동안 녹물 나와서 애 먹고 화장실에서 악취 올라오고 경호도 이사 가자고 하면 좋아할 거야. 방음도 안 돼서 맨날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고 했으니까. 그럼 다행이긴 한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런가 싶고.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별소리를 다 한다. 엄마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너 몸 좀 신경 써. 학원 가기는 계속 할 거야. 그거 오래 서 있어야 해서 힘들다며. 그래도 애기 낳기 전까지는 해야지. 한푼이 아쉬운데 원장님도 애기 낳고 복직해도 된다고 하셨어. 아, 우리 딸 고생하네. 편하게 태교도 못하고 애 낳고 복직하려면 그땐 더 힘들 텐데. 그래도 해야지. 나도 엄마잖아.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가장이니까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랬어. 우리가 진짜 잘 살아서 엄마한테 받은 거 몇 배로 갚을 거야. 그래. 엄만 그 말 믿는다. 저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요. 잘 살겠다고 살던 집까지 팔게 한 딸인데 3년 살고 이혼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가 당신 아파트를 팔아 신혼집 전세 아파트 보증금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달이라도 돈을 갚자고 저에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 나중이라는 말이 살아보니 참 애매한 말이더군요. 그 뒤 저희 엄마 덕에 신혼집 문제가 쉽게 해결됐고 저랑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혼수를 장만하기로 했는데요. 나 참 어이가 없는 게 자기는 하나도 도움을 준 것이 없으면서 시어머니는 남들 받는 예단은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도 무려 1,000만 원이 나요. 뭐 1,000만 원. 흥분하지 마. 내가 일단은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 말했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드리자. 그건 아니지. 솔직히 까놓고 우리 결혼하는데 뭐 하나 보태주신 거 없잖아.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불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예단은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 한복이랑 양복 정도는 맞춰 입어야지. 그럼 우리 엄마는 집까지 팔았는데 뭐 장모님도 한복 없으시면 같이 맞춰드리면 되고 우리 적금 깨서 그 정도 돈은 있잖아. 괜히 초반부터 서로 불만 갖지 않게 맞춰줄 수 있는 건 맞추면서 하자. 남편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최대한 자기 부모님에게 맞출 수 있는 건 맞추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200만 원, 저희 엄마에게는 100만 원을 드리고 옷이라도 맞춰 입으시라고 했는데요. 1,000만 원을 생각하다 200만 원을 받아서인지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죠. 솔직히 그것도 저는 아까웠거든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보는 눈이 많으니 옷 정도는 맞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맞벌이라 서로 바쁘긴 했지만
드디어 결혼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되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물론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요. 제가 하는 일이 학원에서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수학 강사라 남편과는 근무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맞기는 어려웠는데 거기에 저는 임신까지 했으니 솔직히 일하랴 살림하랴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서툰 새댁이었으니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거기에 남편도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IT 기업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라 그 직업도 야근이 잦은 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남편과 살면서 얼굴 붉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배려할 생각은 없고 배려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남편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최대한 남편을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월급이 저보다 적은 남편이 월급 관리에 예민하길래 경제권 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공동 생활비를 뺀 나머지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서로 돈 관리는 각자였는데 다른 부부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치사하게 제 돈 쓰는 건 벌벌 떨면서 제 돈은 쉽게 생각하더군요. 아무래도 공동 생활비를 걷긴 하지만 부족한 돈은 제가 채우게 되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었죠. 그 인간은 그게 고마운 건 줄도 모르고 저와 사는 내내 그걸 당연하다는 듯 이기적으로 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무리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큰들 나중에 맞춰주기 싫었는데 유치한 걸 알지만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집안 살림, 거기에 시댁 챙기는 일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미친 남편 놈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며 별 거지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고 그제야 제가 결혼을 해도 한참 잘못된 결혼을 했다는 걸 뼈아프게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뻔한 말로 들리시겠지만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있고 또 처음부터 맞는 부부가 없다고 하니까 초반에는 힘들어도 서로 맞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이야 이혼한 지 1년이 넘었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제 이혼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무슨 미련인지 희망인지 저는 남들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다 끝내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러기엔 저에겐 남편 말고도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들이 힘을 합쳐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우선 첫 시동은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여느 시어머니들이 그렇겠지만 며느리가 생기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명절이다 보니 음식도 음식이지만 여러 친척들에게 저를 인사시킨다는 명목으로 저를 친정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남편 놈은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엄마한테 명절에 처갓집은 안 가도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버렸더군요. 무슨 그런 거지 같은 게 다 있냐며 화를 내는 저에게 그게 며느리의 도리이고 예의라는 잡소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사위는 처갓집에 지켜야 할 도리나 예의는 없는 거야. 우리 엄마도 사위 보고 맞는 첫 명절인데 기다리지 않겠냐고. 왜 그렇게 흥분해. 뭐 매년 그렇게 하재. 엄마가 명절 당일엔 차를 빨리 지내고 시골 외갓집에 가자고 하시잖아. 자기 인사시키고 싶어서 그런 걸 자기는 이해도 못해. 애기 낳으면 그땐 어려우니까 올해는 갈 수 있지. 막말로 처갓집은 마음 먹으면
주말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명절이 무슨 대수라고. 내 말이 명절이 무슨 며느리 잡는 날이야.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다고. 그냥 외갓집엔 다른 휴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희들 싸우냐? 왜 싸워? 밖에 친척들이 있는데. 어머니, 저는 아무래도 내일 차례 지내고 친정에 가고 싶어요. 외갓집엔 따로 시간 내서 다녀와도 되잖아요. 차도 막히고 제가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서. 얘가 무슨 소리야? 너만 임신해 봤냐? 애는 원래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할 때야. 그리고 이미 벌써 외갓집에 간다고 말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못 간다고 하라고. 저희 엄마도 내일 당연히 저 온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차례 지내면 친정 가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는 어차피 너네 아버지 안 계셔서 올 친척도 없잖아. 그럼 너야말로 다른 휴일에 너네 집 가면 되지. 어차피 내 엄마랑 내 동생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꼭 명절까지 챙겨야겠니? 됐고 시어미 말 들어라. 원래 시집 보면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친정에 못 가는 거야. 너네 집엔 명절 지나고 주말에 가. 시어머니 허락 없으면 친정에 못 가는 거라니.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거기에 아빠가 안 계셔서 올 친척도 없지 않냐는 말은 너무 불쾌했는데요. 더 싫었던 건 시어머니 옆에서 저를 비웃는 듯 보고 있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거 봐라, 내 말 맞지? 그래서 저는 오기가 나서 못 간다고 버텼는데 제가 안 간다는데 자기들이 어쩔 건가 싶었죠. 그러자 저녁 때가 되니 남편이 저를 살살 구슬렸어요. 자기야, 그냥 이번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엄마도 자기 집에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자기 며느리 생겼다고 자랑하고 싶어 그런 건데 이번 한 번만 기분 맞춰주자. 아마 가면 자기도 엄청 대접받을 걸. 우리 외할머니 진짜 좋은 분이거든. 이번 한 번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 애기 낳으면 애기 보여드려야 한다고 가자고 하시겠지. 그때는 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할게. 애기 힘들다고 하면 됐지. 나만 믿고 이번 한 번만 다녀와서 장모님이랑 처남한테 내가 거하게 쏠게. 저는 싫었지만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갓 결혼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을 거역한다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고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저희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며 잘 생각했다고 저를 칭찬하셨어요. 엄마는 안 서운해. 서운할 게 뭐가 있냐. 명절 지나고 보면 되지. 엄마는 오히려 너희 안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엄마는 그 핑계로 좀 쉴 테니까 우리 딸은 몸조심해서 다녀와. 할머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엄마, 미안해. 대신에 이 서방이 명절 지나고 거하게 쏜대. 허머, 그래. 허머, 그래. 당장 그 엄마는 대환영이야. 이 서방한테 알겠다고 전해줘. 아, 맞다. 경원이 회사에서 한우 세트 들어온 게 있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거 들고 가. 경호한테 이따 갖다 주라고 할게.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해. 엄마랑 경호 먹어. 우리도 많아. 엄마는 뭐 명절에 놀았게. 그러지 말고 가지고 가. 가서 엄마 체면도 살려주면 겸사겸사 좋지. 저는 엄마의 말에 조금은 남아있던 찝찝한 마음을 털었어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부랴부랴 가지고 온 한우 세트를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참 오묘하더군요. 분명 싫어하는 건 아닌데 막 좋아하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비싸 보여서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너무 아깝다네. 엄마는 뭘 이런 걸 다 보낸다니. 사람 부담스럽게. 그래도 저희 엄마 성이신데. 그래, 누가 싫다던.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전해드려라. 이왕 줄 거면 이런 고기보다는 돈이 낫지. 엄마한테 다음부터는 차라리 현금을 달라고 해라. 세상에나 어떻게 고기가 부담스럽다면서 차라리 현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저희 엄마가 뭘 갖다 드리라고 해도 전달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는데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외갓집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밖에 명절 말고도 시댁에 챙겨야 할 각종 행사들이 있었는데 한 달 한 달이 너무 고되더군요.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 남편 놈은 결혼하고 효자가 된 케이스였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집안 제사나 차례, 그 밖에 집안 행사에는 영 관심도 없더니 결혼을 하니 마치 예전부터 쭉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집 일에 목을 매는데 왜 저까지 거기에 동참을 못 시켜 안달인 건지 살면서 불만이 계속 쌓였어요. 일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시댁 챙기는 일이라 시댁에 가는 일조차 싫어지더라고요. 원래 오는 게 고부면 가는 것도 고운 거잖아요. 그런데 명절 다음에 저의 식구들한테 거하게 쏜다는 남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 속았다는 생각에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바빠서 못 지킨 거라고 주장했는데 왜 자기 집 행사에는 잘도 맞추는 스케줄을 저희 친정에는 맞춰줄 수 없는 건지 남편의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게다가 망할 집구석 시댁은 남자가 왕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왕이고 제 남편이 왕자였죠. 그렇다고 시누이를 막 부려먹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처해서 몸종 노릇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저까지 당연히 자기랑 같은 몸종 취급하는 게 불쾌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한테 물이라도 가져다 달라고 말하면 아주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니 집에서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 저도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다가 그해 김장철이 됐고 저는 만삭이었는데요. 글쎄 그 무거운 김치통을 저한테 들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들어요? 이건 아버님이나 그 사람 시켜야죠. 이 애가 무슨 소리야. 그까짓 게 뭐가 무겁다고. 나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하면서 전부 장독대에 혼자 묻었다. 정말요.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걸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건 정말 값게 보이시겠네요. 그럼 이거 어머님이 드세요. 저는 원래 손에 힘도 별로 없고 만삭이라 힘들어서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이걸 들라는 거니?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 왜요? 이까짓 거 뭐가 무겁냐고 하셨잖아요. 장독대보다는 가볍겠죠. 게다가 어머니는 임산부도 아니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한 말이 있기에 저를 벙찐 얼굴로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못한다고 배를 째니 낑낑대시며 당신이 직접 김치통을 옮기셨는데 솔직히 이런 마음 불순하긴 하지만 고소하더라고요. 사실 김장하러 오라고 해서는 남편은 내내 TV나 보고 삶은 수육만 처먹고 있는데 제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자기도 같이 해. 김치는 다 같이 먹는 건데 자기도 같이 해야지라고 했다가 시어머니한테 혼났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남녀평등 어쩌고 한다지만
집안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 남자가 무슨 이런 하찮은 일을 하니? 너 설마 내 아들 집에서 막 집안일 시키는 거 아니지? 난 내 남편 그렇게 안 키웠다. 그러게요. 집에서는 할 줄 아는 게 하나 없길래 그런가 보다 했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밖에서 일하잖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고 싶죠.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하면서요. 너 지금 은근 나 돌려가는 거냐? 제가요. 어머니도 무슨,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저도 어머니 논리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벌어도 제가 더 버는데 애기 낳으면 그냥 저도 살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까 싶어서요. 어머님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죠. 제가 돈 버는 거 싫으신 거 아니세요? 예, 나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여자도 능력 있으면 벌어야지. 나 때는 어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냐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 제 말이야.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남자도 똑같이 집안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마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귀엽게 말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얼씨구 선생질 한다고 아주 입만 살았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못됐냐 너. 행여 내가 내 아들보다 더 번다고 내 아들 무시하거나 집안일 시키기만 해. 그땐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둬. 라며 제 앞에서 욕까지 하시는데 저도 그때는 웃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이런 말을 저 혼자 들은 게 아니었는데 그놈의 집구석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 놈까지도요. 그래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출근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남편 놈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그래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날 이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김치야 저희 엄마한테 받아서 먹으면 되니 아쉬운 것도 없었죠. 그러다 저희 아빠 기일이 되었어요. 저도 시댁에 가지 않으니 차마 남편한테 저희 아빠 납골당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가지 않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참고로 저희 집과 시댁 간의 거리는 버스로 10정거장입니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오고도 남죠. 어째 너는 내 전화를 그렇게 안 받을 수가 있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야겠어. 너 지난번에 김치 안 가져간 것도 있고 반찬 이것저것 해서 가지고 왔다. 나 같은 시어미가 세상 천지 또 어디냐? 뭘 이런 걸 힘들게 가져오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너 지난번에 내가 혼자 말한 거 가지고 여태 삐쳤냐? 그래, 내가 욕한 건 미안하다. 근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네가 사람 열받으라고 살살 긁었잖아. 그러니 쌍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로 주말에는 시아버지가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어떠니? 이번 주말은 저희 아빠 기일이라서요. 납골당에 다녀와야 해요. 너는 뭐 거기까지 쫓아가냐? 그러지 말고 그냥 고기나 먹고 쉬지. 어떻게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빠 기일인데. 아, 내 시아버지가 진짜 큰맘 먹은 건데. 그럼 너 혼자 다녀오고 우리 아들은 주말에 집에 보내라. 너는 네가 싫다고 하는 거지만 종은이는 내 아버지 납골당 안 가도 되잖아.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사람 상처 주는 저희는 뭘까요? 애당초 같이 갈 생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니 서운하다 못해 서러웠어요. 저희 아빠가 비록 안 계시지만 결혼하고 첫 기일인데 사위도 인사하러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네 집 행사는 그렇게 챙기면서 저렇게 말하니
정말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남편 새끼는 당연하게 주말에 자기 집에 고기 먹으러 갔다는 건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 엄마랑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나, 설사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명의이긴 하지만 저희 엄마가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으로 사는데 그 정도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동생 차 타고 아빠 납골당에 다녀왔고 저희 엄마는 이번엔 정말 서운했는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얼마나 죄송했는지 저는 같이 있어도 가시방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오늘 내일 하던 산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10시간 끝에 첫 딸을 낳았어요. 사실 일부러 출산 전에 성별을 묻지 않았어요. 미리 아는 것보다 나아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시부모님은 제 몸이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은 것에 서운한 눈치셨죠. 그래서 첫 딸을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내내 빨리 다시 임신을 하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냥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말하나 보다 하고 무시했어요. 그러자 이 미친 남편 놈이 산후조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터 임신이 가능하냐며 별 거지 같은 걸 물었고 저는 힘들어서 더는 애를 갖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자 뭐 애를 더 안 갖는다고. 아니, 너도 참 염치 없다.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딸을 낳아놓고 더는 임신을 안 해. 그럼 우리 집 대를 끊겠다는 거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대까지 이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식이면 애도 나 혼자 키워야 할 판이잖아. 그럼 내가 총 맞았어. 나만 고생할 것 뻔히 아는데 애를 더 낳게. 나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어. 내가 우리 혜정이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게 나을 거 아들을 낳았으면 좋았잖아. 아 몰라. 네가 싫다고 하면 난 밖에서라도 나을 거야. 저런 미친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자기 마누라한테 저딴 말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그걸 진짜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저에겐 큰 상처가 되었어요. 어찌되었든 저희 딸이 축하받지 못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저는 모든 희망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나을지 저런 것도 아빠라고 딸을 위해 참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남편놈은 또 제 속을 뒤집었죠. 자기 요즘에 본다고 우리 집에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자기가 도통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다고 서운하대. 왜 이런 것까지 내가 전하게 하게. 그러게 왜 그런 말까지 나한테 전하는 건데. 그러는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해. 그냥 각자 엄마한테는 각자 알아서 하자. 뭐 사위랑 며느리가 같냐. 넌 뭐 며느리 노릇 그런 것도 몰라. 됐다. 또 그럼 사위 노릇 어쩌고 똑같이 할 거잖아. 난 솔직히 결혼 전에 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솔직히 받은 걸로 따지면 자기야말로 우리 집에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 집 얘기하는 거야. 정말 지겹다. 아니, 내 명의도 아니고 자기 명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자기네 집에 잘해야 하는 거야. 나도 내 명의로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했지. 근데 아니잖아.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집이 마누라 명의라는 게 말이 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뭐 돈을 같이 갚자는 둥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뭐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몰라. 아무튼 다시는 이 집 얘기 꺼내지 마. 뭐 저런 도둑놈이 다 있는지. 세상에 어떤 부모가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보증금 다 보태주면서 그 집 명의를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 명의로 해줘요.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았어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말을 더하면 싸우기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 놈도 더는 시비를 걸지 않더군요. 자기도 여기서 더하면 그땐 싸움이라는 걸 아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관계는 어지간해서 좋아지지 않았고 하루하루 위태롭게 지냈는데 저희 아이가 돌이 지났을 쯤 사건이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어요. 때는 시아버님이 생각보다 빨리 퇴직을 하셨을 때였는데 무슨 집안에 빚이 있는지 퇴직금으로 당신을 빚 갚는데 모두 썼다며 당장 쓸 생활비가 없다고 저에게 전화해서 당장 돈을 붙이라고 생떼를 쓰셨어요. 이제 내 아버지가 이젠 돈 한 푼도 못 버는 신세가 됐지 않았니? 그래서 집에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다. 당장 병원비에 약값에 써야 할 돈도 많은데 너 갖고 있는 거에서 다만 얼마라도 내 통장에 넣어라. 제가요, 종훈 씨한테 말해 보시죠. 저희는 각자 수입 각자가 관리하는데 저도 지금 휴직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당장 죽겠다는데 너는 내 돈에 눈 가리고 앉아있니? 내 아들이 생활비 준다며. 그거 얼마 안 돼요. 매달 적자 나는 거 제가 계속 메꿨고요. 지금은 그것도 힘들어서 저도 죽어라 아끼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이시면 어머님이라도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직 환갑도 안 되셔서 하실 수 있는 일 있으실 텐데. 뭐 너도 참 못돼 먹었다. 어떻게 며느리가 버릇없이 시어머니한테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냐? 내가 번다고 해도 네가 나를 말릴 판에 나는 일 못한다. 평생 해본 적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리고 내가 나가면 네 시아버지 밥은 누가 챙기니? 참말 말고 이번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보내. 그것도 생활하려면 빠듯하다. 일단 그이 오면 그이한테 보내라고 할게요. 저는 정말 그 정도 여유가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같이 사는 딸도 있는데 왜 그걸 제가 들어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각자 돈, 각자 관리하니 남편한테 토스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자기 다음 달부터 복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우리 집에 생활비 좀 보태드리면 안 돼. 솔직히 벌어도 자기가 더 벌잖아. 뭐 휴직 기간 내내 내가 한 푼도 못 벌 때는 자기가 뭐 하나 더 준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래. 나도 더 쉬고 싶은데 돈 없어서 당겨서 복직하는 거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안 그러면 시집살이라도 해야지. 뭐 잘 생각해. 시집살이 하는 게 나은 건지 생활비 드리는 게 나은 건지. 우리 집도 아니고 자기네 집 생활비를 왜 나한테 주라고 해. 좋아. 그럼 이제부터 돈 관리는 내가 전부 할게. 자기도 이제 월급 받아서 나한테 다 줘. 그럼 내가 거기서 자기네 집 생활비 들을게. 아, 그리고 이건 별개이긴 한데 나 다시 복직하면 이 집 보증금 해준 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용돈 드릴 거야. 나 진작에 그러고 싶었거든. 뭐 누구 마음대로 장모님한테 돈을 드려. 우리 엄마가 생활비 달라고 했다고. 그것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처지가 같아. 처지를 왜 따져. 당신 집에는 그냥 드리는 거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돈을 갚는 거잖아. 내가 당신처럼 당신 돈으로 갚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을 내. 답답하다. 자기는 어쩜 마음이 그렇게 좋냐. 우리 집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런데 장모님은 당신이 아직 버시고 처남도 버는데 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데.
나 솔직히 그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해. 뭐, 안 갚아도 된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거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우리 엄마 살던 집까지 팔아서 해준 돈이야. 그런데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래, 어차피 우리 월급 각자 관리하기로 했고, 자기는 자기네 집 생활비 들여. 난 내 명의기도 하고, 내 월급에서 우리 엄마 돈 갚을게. 그럼 되잖아. 제가 뭐 틀린 말했나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한 말에서 전혀 이상한 점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월급 받으면 저희 엄마한테 돈을 갚겠다는 말에 눈이 돌았고 저에게 소리까지 질렀는데 저는 이런 놈이랑은 못 살겠다. 마음이 딱 멀어졌어요. 정말 치사하다. 이게 부부냐. 내 거 정없이 딱딱 구분 짓는 게 정상이야. 솔직히 나도 자존심 때문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결혼할 때 알아서 집도 사와. 그래 놓고 남편 명의로 딱 해준다고. 꼴랑 전세 보증금 받아왔으면서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뭐 말 다 했어. 남이랑 비교하면 난 뭐 할 말 없을 줄 알고. 다른 남자들은 자기가 집도 해오고 생활비도 척척 줘. 당신 난 휴직 기간에 들어오는 돈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면서 어떻게 했어? 전이랑 똑같이 했잖아. 식구가 더 늘어서 돈도 더 많이 나가는데 자기는 자기 돈 아깝다고 주머니에 움켜쥐고 있었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렇게 움켜쥔 거에서 자기 집에 생활비 보내라고. 장가 올 때 집에서 뭐 하나 받아온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못 줘서 안달인데 나 역시도 시댁의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 야, 너 말 다 했어. 안 줘도 된다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돈 없이 힘들어도 된다는 거야.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냐? 아니지.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자기잖아. 솔직히 돈도 내가 더 벌고 우리 집에서 전세 보증금까지 해줬는데 나야말로 왜 자기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하던 대로 각자 벌고 각자 자기 집에 돈 주자고. 난 내가 벌어서 우리 엄마 줄 테니까.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 무슨 딸이 그래? 원래 딸은 다 도둑이야. 한 푼이라도 더 뜯어와서 우리랑 시댁에 보탤 생각을 해야지. 순거꾸로네. 그리고 네가 많이 버는 게 왜 중요해? 너랑 나랑 부부야. 그럼 공동재산이라고. 그래서 네가 번 돈에서 우리 부모님 생활비 드릴 수 있는 거고 네가 번 돈이라고 해도 내 허락 없이는 장모님한테 돈 드릴 수 없는 거야. 됐어. 이런 말 더 해봤자 서로 화만 나지. 지금부터 내가 돈 관리할게. 당신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일단 그것부터 내놔. 싫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날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무슨 논리가 저렇게 제 마음대로인지. 자기 허락 없이는 제가 번 돈이라도 저희 엄마한테 돈을 못 준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음 먹었죠. 이혼은 물론이고 저 새끼한테 들어간 건 모두 다 뺏어와야겠다고요. 솔직히 지금 아쉬운 건 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편 새끼는 망각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이혼하고 효자 노릇 혼자 실컷 해. 내가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돈 가지고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받은 거 전부 내놔. 뭘 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하지. 됐어. 나 절대 이혼 안 해. 미친놈. 그러겠지. 너도 머리가 있으면 알겠지. 여기서 이혼하면 누가 제일 아쉬울지. 그럼 알아서 잘해야지. 어디서 공동재산 어쩌고 하면서 허락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너랑 결혼하고 엄마랑 경호한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나야말로 딸로서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내가 왜 여태 참았게? 우리 딸 때문에 참은 거야. 아빠 빈자리가 어떤 건지 내가 잘 아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너같이 거지근성으로 가득 찬 아빠라면 내가 미리미리 치워줘야 할 것 같아. 차 키 내놓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차 내 차인 건 알고 있지. 이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준 제 명의 집이고 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는 사실 제 차예요. 제가 학원 근처로 신혼집을 얻어서 차를 남편에게 타라고 넘겨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명의까지 넘겨준 건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이 인간도 바보는 아닌지라 제 말에 딱 버티기 시작했어요. 싫어. 나랑 같이 있기 싫으면 네가 나가. 그리고 내가 왜 내 차를 너한테 주냐. 자기 차란다. 그 차가 왜 내 차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차 키 내놓고 꺼져.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인간과 저는 서로 몸싸움까지 벌였어요. 물론 힘으로는 제가 그 새끼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남편 물건만 골라 집어 던졌죠. 그러자 이놈이 차 키를 챙겨서 나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도난 신고라도 하고 싶었는데 보험이 부부명 보험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맞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틀 뒤에 남편은 조용히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대신 제 눈치를 살살 봤죠.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 제 목표는 이혼이었고 이혼할 마당이니 집안일 중에 남편 몫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그즘 아이를 어린이집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다시 학원에 복귀를 하게 됐어요. 제 퇴근이 밤 11시는 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퇴근하고 저희 애를 봐주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도 제가 이혼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딸애를 봐주신다며 저에게 복직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했죠. 그렇게 저는 절실한 마음으로 복직해 열심히 학습 자료를 만들고 강의 연구하며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나 문자가 꾸준히 왔는데 내용은 전부 카드값을 못 막았다. 공과금을 못 냈다는 등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왜 자식들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시는 건지 저는 하도 짜증나서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는데 어쩌겠냐고요.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는데 그 옆엔 남편 놈이 같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그간의 모든 일들을 전해 들은 것처럼 보였는데 웃겼죠. 그럼 제가 뭐 자기처럼 쫄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더 기세등등하게 제 할 말 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약이 올랐는지 저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언성을 높이셨는데 저도 똑같이 했네요. 내가 다 들었다. 이혼하자고 했다고. 이게 지금 누구 집 망신시키려고 환장을 했나? 내 사전에는 이혼은 없어. 누구 맘대로 그것도 여자가 이혼 소송을 먼저 해. 너네 엄마는 너를 그렇게 가르쳤다니. 왜 자기가 남편 없이 사니까 자기 딸도 똑같이 만들고 싶대. 말 가려서 하세요. 그러는 어머니 아들은 어머님 닮아서 저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가 보죠. 뭐야,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네가 벌면 또 얼마나 많이 번다고. 내 아들 무시해. 됐고 앞으로 내 월급도 내 아들이 관리하게 전부 내놔라. 이 집도 보증금 빼서 아예 놔주고 너희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가 너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알겠니? 또 다시 이혼 소리 하기만 해. 내가 그때는 내 엄마 찾아가서 난리를 칠 거야. 자식 잘못 키웠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 저 사람들은 책임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어른이고 뭐고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가뜩이나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건 저에게 불을 당겨준 꼴이었죠. 책임이요. 책임은 어머님이 지셔야죠. 아들을 저 따위로 키웠는데 저 이혼할 거예요. 뭐 처음부터 순순하게 합의 이혼해 줄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아는 분 소개로 소송하려고요. 아무래도 그게 깔끔하겠죠. 뒷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 이만들 나가세요. 당신 이번에도 차 키 가져가면 그땐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우리 이혼할 거라는 거 잊지 마.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불리할 수 있으니까. 돈 많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자기 분에 손을 번쩍 치켜 올렸고 아무래도 그 손으로 저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기다렸다가 그 손을 확 낚아챘네요. 그리고 정당방위인이 그 손을 팍 꺾어버렸어요. 그러자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는데 효자 아들은 어디로 가고 남편 새끼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며 제 편을 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요즘 세상에 누가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그리고 난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혼은 못해. 당신은 내가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런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나 자기 사랑해서 못 헤어져. 생활비 아무 데도 돼. 월급도 자기가 관리해.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그만하자. 우리 딸 생각 안 해. 치사한 새끼. 네가 그러면 내가 흔들릴 줄 알았냐. 사랑해서 못 헤어져. 돌고 자빠졌네. 꺼져.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네 엄마 데리고 꺼져. 아, 여기에 내가 산 거 빼고 전부 내 엄마 집에 보내줄 테니까. 내 거 아닌 건 전부 두고 가. 자기야,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장모님한테도 돈 드리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엄마도 빨리 미안하다고 빌어. 나 알거지로 쫓겨나는 거 보고 싶어. 종훈아, 내가 왜 얘한테 비니? 엄마는 사태 파악이 안 돼. 빨리 해. 정말 사람이 너무 우습다. 자기. 아주머니,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아주머니, 제가 알잖아요. 좀 막 나가자는 거구나. 이젠 정말 저도 한번 막 나가 보려고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테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에 일일이 번호를 찍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나갔고 제가 끝까지 차 키 내놓으라고 하자 망설이다 못내 아쉬운 얼굴로 차 키도 두고 나갔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발만 동동 구르다 자기 아들을 쫓아가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이가 있어서 이혼이 빨리 끝나진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했죠. 이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 놈한테 소장이 보내졌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무슨 석고대죄를 하는 것처럼 집 앞에서 대역죄인 놀이를 하는데 너무 창피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해 집을 내놓기로 했어요. 그때가 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새 아파트 시세가 더 올라서 집주인도 보증금 몰려받을 생각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 서둘러 짐을 정리했고 남편 놈 짐은 시댁에 제 짐은 친정으로 보냈어요. 저와 아이도 친정에 가서 지냈고요. 그러자 제 동생이 죽지 않겠냐며 자기가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겠다고 하는데 정말 미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빨리 매듭 짓고 딸애와 따로 나가서 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제가 그러지 않길 바랐어요. 이혼하면 힘든데 내가 너를 어떻게 혼자 둬.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보증금은 빼서 다시 엄마 돌려줄게. 그럼 그 돈으로 내 동생 나가 살라고 하자. 대신 너랑 우리 외손녀는 여기서 지내. 셋이 지내기 좁으면 그냥 이참에 다시 이사하자. 엄마, 그래. 난 내 엄마야. 내 새끼 힘든데 어떻게 엄마가 새끼를 안 챙겨. 너 이혼 잘하는 거야. 내 새끼 그만 힘들고 엄마랑 같이 살자.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본격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 새끼는 끝까지 저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버텼는데 짧았지만 부당하기만 했던 우리의 혼인 관계. 판사님의 판단으로 저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자 남편 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에게 매달렸는데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어요. 딱 보니 이제야 처지를 안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긴 했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들면 그 버스가 다시 온답니까? 그렇게 제가 사랑한 나쁜 남자는 꼴 사나운 남자가 되어 저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것도 알거지로요. 저와 아이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위자료는 1억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그 정도도 많이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아이 앞으로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래저래 저는 헤어지면서 남편 놈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이왕 좋아할 거면 착하고 다정한 남자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호기심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여자한테 차갑지만 나한테만 잘해주는 남자. 어느 순간 나한테도 차갑게 변합니다. 이게 제가 짧았지만 나쁜 남자랑 결혼하고 얻은 교훈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없는데 베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하고 아이 키우며 친정 엄마와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제 동생은 제가 엄마 돌려드린 보증금으로 독립을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제 동생이 그만큼 참고 희생했는데 제 동생도 이젠 즐겁게 살아야죠. 대신 저는 다시 엄마 품에 돌아와 다친 마음도 치료받고 더욱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도 제 딸에게 저희 엄마 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편 놈은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진 않았어요. 뭐 예상은 했는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시모와 시누이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시댁 채무를 변제하느라 남편이 여유가 없다는데 솔직히 서운하진 않습니다. 괜히 양육비를 받게 되면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그것 역시 어떻게든 받아낼 계획입니다. 아이는 혼자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사람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해야죠. 대신 제 딸에겐 되도록 세상이 암울하고 추한 것 말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경험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그 사람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아이가 원한다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계속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웠는데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삶은 멋지게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해서 이혼했지만 여러분은 좋은 배우자와 평생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